버터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어떤 기름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다, 나쁘다로 딱 잘라서 말하는 논쟁은 지방이 우리 몸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본질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섭취하는 사람의 현재 염증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최근에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숟갈씩 먹는다거나 생워터를 챙겨 먹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저는 그걸 단순한 유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방을 찾으려는 본능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어쩌면 이건 만성적인 염증 과부하 상태에 빠진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지방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올리브유의 주 성분인 오메가9은 안정적인 기본 에너지원이면서 우리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버터에 많은 포화지방은 매우 안정적인 꽉 압축된 비상 에너지원입니다. 반면에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항염증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의 화학적인 안정성, 산패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 속도를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포화지방인 버터의 산패 속도를 1이라고 본다면 오메가9 올리브유는 100배, 오메가6 콩기름은 1200배, 오메가3 들기름은 무려 2500배나 빠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강력한 항염증 재료인 오메가3가 화학적으로는 가장 불안정한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좋다는 올리브유를 한 숟갈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겪기도 합니다. 이건 한꺼번에 들어온 기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지방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반대로 버터를 먹고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는 실패 경험도 있는데요. 전신 염증의 문제입니다. 버터가 염증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이 이미 염증의 과부하 상태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호인 거죠. 왜 염증이 더 심해졌을까요? 우리 몸속 화학 반응의 원리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방 섭취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입니다. 이 둘은 염증 신호를 두고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콩기름이나 옥수수에 많은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신호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통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수축시키죠. 반면 들기름이나 생선기름에 많은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신호 물질을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지방산이 우리 몸속의 효소, 쉽게 말해서 똑같은 일꾼을 서로 쓰겠다고 경쟁한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가 염증 물질로 바뀌는 것을 직접 억제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 콕스2 자체가 생기는 것도 줄여줍니다. 이 일꾼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라는 점유율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경쟁에서 매우 환경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해온 식단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약 1대1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서구 식단은 15대 1에서 20대 1, 심하면 그 이상으로 완전히 비율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 불균형은 오메가3를 덜 먹어서라기보다는 오메가6의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외식 산업에서 값싼 콩기름, 옥수수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해 왔거든요. 식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산업 환경이 강제로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염증의 과부하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염증 과부하 상태인 사람이 포화지방인 버터를 먹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6가 과다한 식단은 장누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내 세균에 나쁜 물질들이 혈관으로 더 많이 새어 들어오게 만들죠. 이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이미 아주 과민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과민한 상태의 사람이 유행을 따라서 버터를 먹으면 이 포화지방이 과민해진 면역세포의 반응을 불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염증 신호 물질들을 대량으로 뿜어내고 피부 트러블이나 만성 관절통 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염증 과부하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먹는다. 콩기름이나 옥수수유가 든 튀김 요리를 자주 먹는다. 설탕이 든 음료나 디저트를 매일 먹는다. 원인 모를 만성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가 있다. 만성적인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다. 복부 비만이 심하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잠을 불규칙하게 자거나 부족하다. 이 항목들 중에서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내 몸이 염증 과부하 상태일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다음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 균형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지방을 재분류한 4가지 지방 분류 원칙입니다. 염증 억제 기능을 하는 1입니다. 들기름, 생선기름과 같은 오메가3가 여기에 속하죠. 다음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기능을 하는 분류 2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오메가9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에너지원 기능을 하는 분류 3이 있습니다. 천연 버터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포화지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제한 대상인 4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가공류 오메가6입니다. 만약 당신이 염증 과부하 상태라면 핵심 목표는 염증 억제입니다. 분류 1에 속하는 오메가3의 섭취를 최대한 늘리고 분류 2에 속하는 올리브유를 안전한 기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분류 3에 속하는 버터는 염증 증폭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적극 축소해야 합니다. 분류 4에 속하는 콩기름은 당연히 최대한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해야겠죠. 반대로 가공식품의 섭취가 적고 신체 활동이 활발한 염증의 균형 상태라면 분류 3에 속하는 버터를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증폭시킬 배경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의 핵심 위험은 급격한 산패입니다. 산패 속도가 2,500배나 빠르다고 했죠. 원칙은 냉압착, 냉장 보관, 가열하지 않고 섭취, 개봉 후 3개월 이내 소비입니다. 오메가9 올리브유의 핵심 위험은 빛에 의한 산패입니다. 익스트라 버진 등급 어두운 색의 병, 빛과 열을 막아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화지방, 버터의 핵심 위험은 가짜 버터, 다시 말해서 산업적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의 주성분과 천연 버터에 조금 들어있는 성분은 분자 구조와 생체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규제 대상은 마가린과 같은 산업적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가 천연 버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만약 식단 관리를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6 내지 12개월 안에 5% 이상 의도하지 않은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거나 지방 섭취 후 심각한 만성 복통이 있다면 담낭이나 췌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은 흉통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심혈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이 원칙의 적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기름이 좋은가? 라는 질문은 멈추고 지금 나의 염증 상태에 맞는 지방의 구성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핵심 원리를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맵 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